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 혹은 관세 정책 이런 걸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세제 개편이나 혹은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부러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팔을 비틀고 한국에 팔을 비트는 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자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의 돈이 돌게 만든다는 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나쁘지 않은 그리고 아주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미국 대기업들이 대규모 법인세 절감과 현금 흐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새 규정은 연구 개발비, 이자 비용, 설비 투자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 법안이라고 하죠. 이 법안에는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즉각적인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했는데요.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비, 이자 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는 게 보면요. 이 법안이 얼마나 지금 미국 대기업들의 그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미국 주요 통신사 버라이즌, 한국으로 따지면 뭐 KT나 SKT 정도 되는 거죠. 버라이전이요. 지난해 세금으로 총 56억 달러를 납부했는데 올해는 최대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회사 루멘테크놀로지는 약 4억 달러의 세금 환급을 신청했고요. 에너지 기업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요. 올해 법인세 부담이 3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버라이전은 20억 달러, 약 세금이 2조 7천억, 2조 8천억이 세금에 절감되는데요. 이거는 뭐 세금 절감으로 따지면 뭐 한국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세금 절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혜택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뭐 에너지나 유통, 통신, 화학 이 업체들이 절세 효과로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배당 같은 걸 하면 미국 내수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기업들이 확보한 자금,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깎아줄 세금으로 확보한 자금이 관세 인상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연구개발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비를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즉시 상각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과거 비용까지 환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겠죠. 이게 얼마나 깎아주는지 보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깎아줍니다. 의회의 추산에, 공동세입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요. 2034년까지 세수가 1,410억 달러, 약 196조 원 줄어드는데요. 그 줄어드는 거에 가장 많은 부분이 2025년, 26년에만 870억 달러, 약 121조 원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내년 121조 원을 그냥 미국의 트럼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 규정도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에 40%만 허용되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100% 즉시 공제로 확대하고 소급 적용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2,190억 달러, 돈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약 304조 원의 세수가 줄고요. 특히 올해와 내년에 880억 달러, 122조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뭐 나중에 세수는 줄어든다고 해도 올해 내년에 원래 걷어야 될 돈의 122조 원 정도를 안 걷고 시장에 푸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까 121조 원, 이거 122조 원 하면 뭐 한 240조 원을 트럼프가 그냥 미국에 푸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또 그만큼 세금을 낮춰주면서 미국 안에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또 적극적으로 공제해주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기업들이 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할 수 없잖아요. 대출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설비 투자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입 비용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대부분 요즘에 미국의 인프라는 AI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할 여건이 되게 강화됐다고 미국 IT 기업들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산업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세금을 아주 낮게 내고 있던 기업들은 못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도체 설계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는요, 거의 혜택을 못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혜택을 봐야 될 텐데, 미국이 2022년에 15% 법인 최저세율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세율은 내야 돼서 더 이상 공제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그냥 투정 같습니다. 그냥 법인세율 15% 정도는 뭐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더 깎아서 뭐 내겠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욕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깎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 감소 규모가 뭐 6천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요,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수 감소가 특히 2025년, 2026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관세가 들어오니까 다른 걸 깎아주겠다고 깎아준 게 미국 대기업들에게 굉장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여기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요, 일본의 변기회사 토토라고 있잖아요. 뭐 비데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죠. 이 변기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한 3,100억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는데요. 이 소식을 왜 알려드리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최초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이 이제 병뚜껑까지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급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이런 토토 같은 일본의 변기회사마저도 미국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점점 미국으로 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국민소득 우리는 3만 달러고 미국은 8만 달러인데 8만 달러 나라에 우리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토토마저도 이제 변기회사들마저도 옮겨가는 모습은 더 이상 이게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또 하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급 욕실 브랜드 토토가요, 미국 조지아주 모로에 약 2억 2,400만 달러를 투입한 대규모 첨단 제조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는 고급 일체형 변기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150%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합니다. 토토의 이번 준공은요, 기존 아시아 생산 거점에서 벗어나서 북미 현지에서 더 많은 생산을 담당하도록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글로벌 물류 혼란과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뭐 이렇게 변기 만드는 게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까 하지만 뭐 반도체나 뭐 이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변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특히 고급 브랜드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북미에서 직접 생산하면 리드 타임 단축,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데 걸리는 리드 타임이 굉장히 단축되고요. 운송 거리도 감소되고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비용 절감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환경, ESG 목표 도달 달성에도 이 토토는 그쪽 미국으로 가는 게 높은 인건비나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신설된 공장은 약 30만 개의 고급 일체형 변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데요. 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1만 2천 평 정도 되고요. 올 가을부터 본격 가동될 거라고 하는데요. 토토는 이렇게 되면 조지아주 모로 및 레이크우드 공장, 그다음에 멕시코 시설을 합쳐서 북미에서 연간 한 1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토주의 조지아 공장 투자는요, 단순한 신규 공장 설립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시장 대응력 강화, 지속 가능성 실현, 그리고 미국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이제 미국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전략적 투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중견기업들이요, 한 61%가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아서 하반기에 수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요,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 하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하는데요. 전자부품, 자동차, 화학, 기계, 의료, 바이오 등 주요 수출 업체에 종사하는 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했으니까 트럼프 관세가 거의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한 것들입니다. 이 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61.5%가요.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상반기 조사보다 22.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수출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복수 응답은 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모습이 이런 걸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미국 상호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로 인해서 관세 분담이 53.7%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중고를 맞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로 세금을 깎아주고 하면서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관없이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미국은 사실은 수출보다는 내수, 그다음에 자국에 돌아가는 경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니까 아주 지금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악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출국 다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요.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이 35%, 내수시장 확대 35%, 신제품 출시 2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한다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 수출국 다변화가 55.3%지만 수출국 다변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요. 그래서 응답의 상당수는 단기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략 수립에, 수출 전략 수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슈로는요. 압도적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 꼽혔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 둔화와 트럼프 관세를 뽑았지만 앞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큰 거는 바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도 살아나고 말까도 정해지고요. 미국으로의 수출도 잘 될까 안 될까가 정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19%에 나왔고요. 이제 그만큼 중국 시장의 변동성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미중 경쟁 신화와 공급망 재평도 10.5%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미국과 연결된 거예요.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 미국이 시작한 미중 패권 경제, 그리고 미국이 시작한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한국적 요인, 한국의 무슨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거의 순위에 잘 못 들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 미국의 제도 변화나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바라는 과제로는요, 무역 수출 금융 지원 확대가 47%로 가장 높았고요. 주요 원자재 부품 수입 관세 인하가 24.5%, 물류 비용 및 인프라 지원이 14%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대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이걸 다 해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역하고 수출 금융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수출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대응책을 찾고 있으나 역부족이란 겁니다.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금융관세 물류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무역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요. 어느 정도 끝이 보이면 금융관세 물류 지원을 계속 하겠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패권 경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는 상황. 아마도 이 패권 경쟁은 이번 세기를 걸쳐서 계속 일어날 거니까요. 이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매몰 비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제재 느낌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인도가 총 50%의 관세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인도가 러시아와 관계를 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도가 정말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 그러지 마라고, 네가 말한다고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인도 모디 총리가요,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모든 분야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재에도 원유 수입이 계속될 거다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푸틴을 만난 거는요,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아니고 상하이 협력기구 행사에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모디 총리는 14억 인도인이 당신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인도 내에서 푸틴에 대한 여론적 지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회담 직후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죠. 트위터를 통해서 무역, 비료, 우주, 안보, 문화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죠.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디 총리가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안보, 우주, 비료, 무역까지 모든 걸 논의한다라고 한 건데요.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푸틴 역시 양국 관계를 다차원적이고 활발히 발전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들을 보면 7, 8월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낮아졌지만 다시 9월 들어가고 8월 이후에는 8월 말로 가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다시 늘고 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다시 늘고 있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각 기업들 개개별로는 미국 제재를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달러 결제도 가능하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의 거래도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중소형 정유사들이나 중소형 무역하는 인도의 사람들은 아마 러시아와 더 활발하게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례는요, 인도가 미국의 압박보다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우선시하겠다는 걸 보여주고요.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수입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인도의 그 국가적 자존심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인도는 인구도 많고 싼 원유를 어떻게든 들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자신에 맞는, 자신의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찾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압력을 가하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전해드렸듯이 트럼프 최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이요, 인도가 이제 살인자들에게 돈을 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큰 제재가 올 수도 있다. 혹은 미국이 인도 압박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